안녕하세요. 여기 연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너무너무 평화로워요. 연꽃들이 분홍색, 흰색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 여러 번 왔는데 이렇게 연꽃이 피는 줄을 몰랐네요. 오늘은 이렇게 너무너무 평화롭고 더 햇빛이 없고 그늘져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프로이트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어요.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을 강조를 했거든요.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프로이트는 나눴거든요. 근데 프로이트는 우리 인간은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유아 시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라면서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그 상처는 오래오래 그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 가시는 또 가족에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찔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이트는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 가정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결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늑대소년 여러분 영화 보셨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환경이 늑대가 기르니까 늑대소년이 돼버린 그런 그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 어떤 그 나무꾼이 어느 날 이제 나무하러 가서 이제 숲속을 갔어요. 근데 숲속을 갔는데 이렇게 깊이 들어갔는데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독수리 새끼가 이게 퍼덕퍼덕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꾼은 이제 그 독수리 새끼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와서 어디다 넣자면은 그 병아리 우리에 병아리들하고 같이 사라고 넣어주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이제 맨날 보는 병아리하고 같이 지내니까 병아리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자라는 거예요. 삐약삐약 하면서 자기도 삐약삐약 하면서 쫄랑쫄랑쫄랑 이제 병아리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병아리가 물 안 먹으면 자기도 물 안 먹고 또 물 안 먹으면 먹고 하늘 쳐다보면 자기도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독수리가. 근데 이제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어느 날 이렇게 물 안 먹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에 아주 멋지게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그게 독수리인 거예요.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독수리는 날 수 있나요? 있잖아요. 자기가 독수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맨날 이렇게 병아리하고 생활을 하니까 병아리인 줄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기 능력도 있고 어떤 자기의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어릴 때 어떤 상처가 그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어릴 때부터 맨날 그런 얘기 듣고 자랐다면 이 사람은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니까진 게 뭐.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인데 병아리로 사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쫙 펴서 멋지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재능과 뭐하는 그 잠재 능력이 있는데 늘 그 병아리하고 사니까 삐약삐약 병아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이트는 어릴 때 그 폭언이냐 폭력이나 또 무시당하고 또 늘 이렇게 비판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 독수리인데 병아리인 것처럼, 병아리로 아는 것처럼, 아, 나는 맨날 무시당하고 맨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독수리인데 병아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영유아 시절, 또 태아에서부터 영유아 시절, 유치원,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병아리로 태하면, 독수리인데 병아리로 태하면 병아리인 줄 알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또 자녀들 두신 우리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너는 독수리야, 너는 날 수 있어, 저 천공을 향해서 한번 날아봐, 이렇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너는 정말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야단치고 혼내고 막 이게 눈치 보게 하고, 이게 말끝마다 그 애를 막 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티어가 말한 것처럼 그 가족들의 의사소통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부모님, 자기 부모님, 그 배운 대로 이제 자기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 상담 치료 이렇게 보면은 그 가족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살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통을 늘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죠? 이렇게 막 좋은 말을 칭찬해주고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말끝마다 입만 열면 그냥 그 사람 막 무시하고 혼내고 야당치고 맨날 막 못한다고 하고, 이게 그런 아이, 그렇게 맨날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왜 태어났을까 하면서 그 부모님의 그 늘 무시하는 그 말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올가매버린다는 거, 올가맨다.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나 봐 하면서 진짜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면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무기력증도 걸리죠.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그 꿈을 가지고 모험하고 이렇게 탐색해가고 이렇게 막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막 어릴 때는 막 전진해가고 그래야 되는데, 늘 못한다고 맨날 꾸중하고 막 비판하고 야단치고 혼내니까 이제 그런 의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무기력증 걸리는. 무기력증은 나중에 우울증으로 변하거든요. 그 우울증은 심한 우울증이 돼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이 밖에 나가기도 싫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맨날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잠이나 자고.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나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현장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딸은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안 나오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컴퓨터만 하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줘요. 오늘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미안하다, 내가 이 심리 공부를 해보니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꼭 말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거든요. 어떤 엄마가 이제 숙제를 한다고 그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이 아들은 맨날 밤에 늦게까지 컴퓨터하고 낮에는 자고 이제 30이 넘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 엄마는 이제 내가 숙제를 내줬다고 해서 숙제한다고 해서 이제 숙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아들 방 역시나 이제 들어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손을 이렇게 살며시 잡으면서 아들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살며시 귀에다 대고. 근데 아들이 자는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왜 이제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이 아이는 늘 엄마한테 무시당하고 엄마가 혼내고 어릴 때부터, 그냥 여러분 갓난 아기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지금 30살 넘었잖아요. 그럼 한 30년을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이 정신병리 요즘에 조현병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병에 걸려도 이게 그런 환경에 자란 거죠. 엄마가 이제 한참 울더니 엄마가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오늘 심리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내가 너희한테 내가 미안하다. 미안한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한참 울고 나더니 엄마 나 밥 줘. 밥을 차려도 잘 먹지도 않아 내가. 엄마 나 밥 차려줘. 그러더니 밥을 한 거 뚝딱 다 먹더니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학원비를 줬더니 학원에 간 거예요.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하던 애가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이 되었다고. 이 어머니가 뭐 그때 이제 코로나 전에 엄청 사람이 많아가지고 간식을 막 차에 한가득 실어 왔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아버지는 이제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딸이 이제 보고 싶어서 한 번씩 전화하면 딸이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받더라도 말을 안 해요. 뭘 사주기도 하고 한국에 오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기도 하고 용돈도 여러 가지 해줘도 딸하고 관계가 좋아지질 않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딸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딸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많이 잘못한 것 같다. 용서해 달라.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못해요. 그런 말을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이 아버지도 이제 60이 넘은 이제 그런 고리타분 아버지라. 아우 내가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딸아. 내가 너한테 많이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요즘에 심리 공부를 하는데 미안하다. 딸아 용서해달라 했더니 딸이 아무 말을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또 끊었어요 딸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며칠 후에 또 다시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딸이 얼른 전화를 받고 아빠 나 한국에 가면 아빠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이러더래요. 이게 다 그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그 아버지한테 속상한 거 막 그 이런 게 있잖아요.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풀어진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가족과 우리 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 한마디 뭐 장난감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뭐 사준다고 이렇게 그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이 그 오랫동안 그 아픈 것이 상처가 치유가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줘요. 우리 부모들은 또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만만하니까 내 자식이라고 그런 거 함부로 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고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미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배우자 우리 미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죽을 때 그 수업 넘어갈 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셔요. 그래서 관계가 참 좋아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자녀들과 배우자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저는 행복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자녀와 배우자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또 인생들이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오늘 또 행복 가득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 또 만나요. 빠이. 너무 좋죠.